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오늘은 한미반도체라고 하는 종목을 좀 알아볼 텐데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SK 하이닉스 쪽으로 HBM 관련 TC 본더를 납품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을 보시는 시점은 새벽 6시부터 아마 보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간대 업로드를 할 것 같은데 월요일 시장이 열리기 직전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한미반도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미국에서 나스닥이 3%대 급락을 하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대 급락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지금 반도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9시 월요일 장기 시작할 때는 반도체 종목들 중심으로 좀 조정이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반도체 종목이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자, 거기에서 저는 일단 한미 반도체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오늘 부랴부랴 이렇게 한미 반도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 분석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 거지만 왜 지금 한미 반도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지, 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한번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미 반도체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요. 잠시 후에 이제 주식 시장이 개장이 되면 금액이 바뀌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10월 10일 종가 기준으로는 20%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12만 1,00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11조 원이 넘었어요. 시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고 물론 고점 대비로는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흐름이 예사롭지가 않죠. 발행된 주식 수는 9,500만 주 정도 되고요. 외국인 비율은 8.12%입니다. 네, 주요 주주 구성을 보시면 대표이사인 곽동신 회장님이시죠. 이분이 33.47%,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5.48%의 2대 주주 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가 0.48% 보유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대표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힘을 쓰는 회사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공시를 보시면요. 여기 공시 내용에 주요사항 보고서라고 해서 자기 주식 취득, 요 계약 체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산 거예요. 회사가 자사주 보유를 늘린 건데, 이 내용을 보시면 단편적으로 2024년만 보더라도 이때 얼마나 많은 자사주를 매입을 했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중에 제가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클릭해보면, 왜 이것을 했느냐에 대한 목적이 나오죠. 여기 보면 계약 목적이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면 아무래도 주주가치 제고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0억 원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과거 공시를 보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게? 2024년 11월, 그리고 2024년 9월, 그리고 7월, 4월 이렇게 나오죠. 지금 날짜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2024년 4월, 7월, 9월, 11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한미반도체 이제 주봉 차트인데요. 자, 요 시점이 4월이었고요. 그리고 7월, 9월, 11월 이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마다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물론 기존에도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점에 굳이 자사주 매입을 주주가치 제고로 한 게 아니라 언제든 주가가 올라 있는 시점에도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했고요. 주가가 빠져 있을 때 자사주 매입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자사주 매입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약간 반쪽짜리 주주가치 제고예요. 근데 여기서 더 칭찬을 할 수 있는 건 이 자사주를 매입을 한 뒤에 이 자사주를 소각을 합니다. 소각을 하는 그 양도 적지 않게 소각을 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자료가 제가 10년치 자료, 공시 내용을 이렇게 조회를 한 건데 이 주식 소각 결정이라는 공시가 2017년부터 이게 꾸준히 있었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까지 소각을 꾸준히 했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두 차례나 주식 소각을 했고 올해 5월에 한번 크게 주식 소각을 했습니다. 자, 올해 5월에 어느 정도 했는지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네, 소각 내용을 보시면요. 주식 수는 130만 주 정도를 소각을 했고요.
예전 금액을 보시면 1,300억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 자체도 호재이지만 이 매입한 자사주 자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각을 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으로 주식 소각을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 뭐 유한양행도 주주가치 제고를 잘하는 회사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한미반도체는 주주들 입장에서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근데 오늘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왜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네, 먼저 재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출은 HBM의 급성장을 토대로 2024년에 5,500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이 2,554억 원까지 나왔죠. 자그마치 영업이익률이 45%까지 이렇게 급증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독점 구조가 깨지긴 했지만 올해 가이던스도 매출이 더 늘어난 7,90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소폭 증가한 모습들, 영업이익률도 개선이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죠.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했던 게 좀 눈에 띄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올해 1분기, 2분기 나온 실적을 보시면요, 영업이익도 수익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이보다 조금 더 개선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의 전환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한미반도체가 주식이 좀 꺾여 있었던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 내용이죠. 독점 구조가 깨졌습니다. 이 독점 구조를 깼었던 하나비전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비전의 자회사인 하나세미텍이 이 HBM에 들어가는 본더, TC 본더를 한 SK 하이닉스의 이원화 공급이 들어가면서 독점 구조가 깨졌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주가가 좀 꺾인 모습이었고, 하나비전은 이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하나비전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올해 1월달 무렵부터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28,000원이었던 주가가 71,000원대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자, 올해 1월부터 한미반도체의 흐름을 보시면 정반대의 흐름이죠. 한미반도체는 올해 1월에 정점을 찍은 뒤로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그나마 지금 좀 반등하는 모습들. 자, 왜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느냐? 바로 독점 구조가 하나비전을 통해서 깨졌다. 하나비전의 자회사인 하나세미텍이 TC본더를 SK하이닉스에 공급을 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악재였죠. 그래서 저희 채널 안에서도 옷장사의 보물지도에서도 우리가 한미반도체는 이제는 독점 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기존에 가져갔었던 그 HBM 대장주로서 받는 고밸류를 적용받기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는 보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왜 지금 와서 또 봐야 되느냐? 그것은 무언가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죠. 자, 그 변수가 어떤 건지 바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오픈 AI가 불을 지핀 HBM 수요의 확산입니다. 자,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도 만나는 모습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볼 내용은 오픈 AI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 700조 원 규모의 AI 프로젝트의 핵심 협력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도움을 청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오픈 AI가 이 스타게이트에 필요한 웨이퍼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 이게 뭡니까? HBM이죠. 이 고성능 HBM을 월 90만 장 규모를 공급해야 된다. 이거를 원한다라고 이제 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HBM 세계 1위 공급사인 SK하이닉스와 메모리 생산 능력 1위인 삼성전자의 이 둘의 협력 없이는 이러한 규모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도움을 요청했던 그 내용인데, 이 월 90만 장이라는 규모가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전 세계 HBM 총 생산 능력의 2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이거를 지금 샘 알트만이 공급해달라라고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까지 SK 하이닉스가 가장 재미를 봤던 시장이 어디입니까? 엔비디아죠. 그래서 엔비디아 쪽으로 독점 공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엄청난 영업이익을 가져갔는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추월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장에서 플러스 알파로 오픈 AI가 참여를 한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지금 수요가 늘어난 건데 AMD까지도 여기에 지금 합세를 한 겁니다. 오픈 AI가 더 나아가서 AMD 쪽으로도 협력을 지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HBM이 더 수요가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좀 결론을 지으면 뭐냐면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점유율 1위였어요.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TC 본더를 지금 한미반도체가 독점 공급을 했어요. 여기에 지금까지 많은 수혜를 가져갔는데 이 독점 공급 라인이 깨진 거죠. 여기 지금 한화 세미텍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가 많이 꺾여 있는 시점이어서 우리가 투자의 뷰를 이쪽으로 집중하지 않았던 시점이었는데, 자, 이 구조에서 엔비디아만 바라봤던 이 HBM 수요 시장에서 지금 오픈 AI가 엄청난 양을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는 AMD도 이 시장에 지금 수요를 더 늘린 거죠.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만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기존의 100% 공급 이 점유율이 예를 들어서 50%까지 빠진다라고 칩시다. 뭐 지금까지는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면 기존에 적용받았던 밸류에 50%밖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은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오픈 AI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AMD까지 좋은 호재가 나온 거죠. 자, 이쪽 시장이 굉장히 크죠. 아까 전 세계 HBM 공급량의 2배 시장을 오픈 AI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의 파이가 커졌습니다. 이 엔비디아만 바라봤던 시장 안에서는 이 HBM 시장이 50% 점유율로 반으로 줄었지만 지금 이쪽 시장이 또 커졌기 때문에 이 큰 시장을 점유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적용받았었던 밸류 못지않게 지금은 적용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어떤 게 있느냐면,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HBM 본더 시장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 세미텍이 이 점유율 싸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본더 사업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다각화 전략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쪽에서 매출이 나왔어요. FC 본더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FC 본더가 어떤 건지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빅 다이 플립칩 본더. 이 플립칩 본더라고 해서 FC 본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HBM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 AI 반도체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제작에 활용이 됩니다. 특별히 대형 인터포저, 이 중간 기판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게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이쪽으로 더군다나 이게 칩넷 시장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본딩 장비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만의 오사트 업체죠. 이 ASE 쪽으로 이 FC 본더 납품 계약이 나왔습니다. 수주 잔고를 보니까 80억 원대 매출이 나온 걸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매출이 최근에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라이브에서도 다뤄봤던 내용인데 인텔이 갑자기 2나노 양산을 한다라고 공식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요. 이 내용에 보시면 TSMC와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요 2나노 공정을 내년으로 목표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TSMC 애리조나 공장에서도 이 애리조나 팹에서 2026년 말 목표를 하고 있었고요.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팹에서도 2026년 말 목표를 2나노 양산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텔이 얘가 지금 뭐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애가 아니죠. 지금 기사회생을 하고 있는 애인데 갑자기 얘가 2025년 올해 말까지 2나노 양산을 공식화한다라는 발표를 한 겁니다. 신빙성이 있는 내용인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수율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라고요.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양산이 가능하더라도 수율이 좋지 않다라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할 거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수율을 끌어올렸는지, 자, 이게 관건이죠. 좀 지켜봐야 되는 내용인데, 일단은 이 내용이 주목받기에는 충분했던 내용이고요. 여기 지금 핵심 공정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게 나오죠?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리본 팻 공정, 그리고 후면 전력 공급, BSPDN, 이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이 나옵니다. 그리고 3D 패키징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반도체 공부하시면요, 특별히 하이브리드 본딩이 한미 반도체 공부하신 분들은 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자, 인텔이 깜짝 놀래키면서 2나노 양산을 시작할 수 있다. 올해 말에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벌써 얘네는 도입을 했다. 자, 이게 저는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인 것 같고, 3D 패키징 기술을 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3D 패키징, 2.5D 패키징,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지금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게 2.5D 패키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3D 패키징이에요. 자, 지금까지 HBM은 2.5D 패키징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자, 맨 아래 여기 지금 FC BGA로 대표할 수 있는 PCB 기판이 있죠. 그리고 여기
범프들이 있고요. 범프 위에 인터포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인터포저를 유리기판으로 뭐 간다라는 얘기들도 나오지만 지금까지는 실리콘 인터포저가 줄을 잃었죠. 그래서 인터포저 위에 보시면 여기 로직 반도체라고 나오는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GPU예요. G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PU, CPU. 자, 이거를 여기다 부착을 하고 이 메모리가 뭐겠습니까? 이게 HBM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GPU도 달고 HBM도 달고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나란히 부착을 해서 이걸 2.5D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D 패키징은 뭐냐? 이 기판 위에 바로 GPU를 부착을 하고요. 그 GPU 위에 HBM 그리고 나머지 관련 소자들 이렇게 부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완벽한 3D죠. 그러니까 이게 3D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3D. 그러니까 이 형태로 지금 부착이 된 거잖아요. 자, 이걸 3D 패키징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3D 패키징 방식이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이제 부각을 받을 건데, 인텔이 2나노 공정에서 이 방식을 채택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본딩은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요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3D 패키징 방식인 거잖아요. 이 HBM이 이렇게 계속 적층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 여기 안에 이 적층을 하려면 이걸 붙여야 되잖아요. 이 접착 방식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다른 접착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딩 방식을 어떻게 했느냐? 일단 삼성전자는 TC NCF라고 해서 요거는 필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온 게 F잖아요. 이 F가 필름입니다. 비전도성 필름이라고 해서 NCF라고 얘기하는데 요 중간중간마다 필름을 삽입을 해서 열로 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필름이 녹으면서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중간에 이렇게 HBM 사이에 범프가 있는데 이 돌기 모양의 범프가 이 필름이 이 돌기 안에 사이를 여백을 채우는 거죠. 자, 이렇게 붙이면 일단 높은 적층 단수에도 D램의 휘어짐 방지가 용이하고요. 그리고 칩 하나하나 쌓을 때마다 이 열을 압착해서 하나하나 쌓아야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좀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어떤 방식을 쓰고 있냐? MR 머프라고 해서 여기 매스 리플로우 그리고 이게 언더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언더필은 말 그대로 밑에다 채운다라는 개념이죠. 뭘 채우냐? 여기 보면 끈적한 액체를 언더필 흘려 넣어서 이 중간중간에 범프 사이를 액체를 흘려 보내가지고 굳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방수 공사 하실 때 우레탄 같은 거 넣어서 속에 빈 공간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납땜 후에 그 칩 사이에 끈적한 이 액체를 언더필 넣어서 굳게 만드는, 그래서 대량 생산에 유리한 거죠. 그런 방식을 SK 하이닉스가 쓰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어떤 방식을 쓰던지, 자, 여기에 단점이 뭐겠습니까? 밑에 사진을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적층을 할 때 일단은 어떤 방식을 쓰던 여기 안에 범프가 들어가는 건 동일하죠. 이 범프 안에 어떤 걸 넣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여기 사이사이마다 범프가 들어가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 범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프를 없애면 층수가 같은 층수라도 높이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집적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채택이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기술 구현은 어렵겠지만 이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으로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앞으로 이쪽으로 갈 거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건데, 인텔이 이 방식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이 방식은 결론적으로 뭐냐? 여기에 범프를 넣지 않고 구리를 여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닿게 하는 방식으로 공간이 여기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범프 공간을 줄이는 방식인데, 중간에 뭐 필름을 넣는다든지 뭐 여기에 뭐 액체를 넣는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구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닿게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범프를 없애서 요 단수를 줄인다.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 집적도가 올라간다.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게 하이브리드 본딩인데, 이 본딩 장비를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보면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반도체 시설 투자, 올해 6월에 나왔던 공시인데요. 284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반도체 7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차세대 프리미엄 HBM 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식 하이브리드 본더 전용 공장을 건축하고 있다. 한미반도체가 이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아까 하나세미텍과의 경쟁 관계에 있어서 조만간 SK 하이닉스가 TC 본더 발주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반도체가 될 것이냐, 하나세미텍이
될 것이냐, 이 둘 중에 어느 기업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 발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둘 중에 누구 한 군데를 채택을 하겠죠. 네, 그런데 이 장비가 이제 HBM 6세대죠. HBM4 생산에 쓰이게 될 전망이기 때문에 나름 최신식 장비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마이크론 쪽으로도 TC 본더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싱가포르 쪽에 법인을 뒀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에 마이크론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겨냥하고자 싱가포르 쪽에도 법인을 두면서 이제는 SK 하이닉스만 바라보지 않겠다. 마이크론도 보고 더 나아가서 어디도 보겠습니까? AMD도 보겠죠. AMD는 삼성이랑 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삼성 쪽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얘가 지금 전체 HBM 시장에서 크진 않지만 앞으로 이쪽 시장까지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더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더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MD 그리고 마이크론 쪽으로도 집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 보시면 하이브리드 본더 팩토리를 건설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 세미텍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본더를 개발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양강 구조에서 LG전자가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LG전자는 여기에서 판을 뒤흔들기 위한 나름대로 야심찬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TC 본더를 건너뛴다고 합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본더로 직행하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2028년까지 하이브리드 본더의 양산 검증을 완료하고 2030년부터 사업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본더 양산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7년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2028년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인텔이 이 이나노라는 공정 자체도 놀랍기도 하지만 여기에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이미 채택을 했다라는 게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가 여기 사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한미반도체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시장으로 지금 HBM 시장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별히 본딩 장비에서는 한미반도체의 독주 체제에서 하나세미텍이 끼어들었고 여기에 LG전자까지 합세하고 있는 분위기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때 독점 점유율은 깨졌지만 시장이 커지는 만큼 한미반도체가 여기에서 점유율 싸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제 우리가 판이 커졌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뷰의 관점이 바뀐 건 분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시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재미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한미반도체가 원래는 삼성전자 쪽으로도 납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는 하나세미텍과 한미 반도체의 본딩 장비를 통해서 HBM을 만드는데 그럼 도대체 삼성전자도 HBM 만들잖아요. 얘네는 어느 회사 본딩 장비를 만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세메스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세메스라고 하는 자회사가 이 TC 본더를 만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세메스 쪽으로 공급을 받기도 하고 일본의 신카와라고 하는 그쪽 회사의 장비를 또 이원화 공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메스가 삼성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무래도 많이 공급을 받겠죠. 근데 과거에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쪽으로도 이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 그때가 대략 한 2010년, 2012년 무렵에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와 거래를 하는 가운데 자회사인 세메스 쪽에 뭔가 기술 유출의 혐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특허 소송도 있었고요. 자세한 건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불미스러운 내용들이 10여 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삼성전자와의 거래가 이제 끊겼고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공급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 HBM이 크게 부각을 받던 시점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게 HBM이 수요가 막 폭발하면서 굉장히 큰 영업이익을 가져가게 됐었던 배경이 되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계속 단독 공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SK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와 관계가 좀 안 좋아졌죠.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나가 있었던 엔지니어를 막 다 철수시키고 막 가격 인상하는 얘기가 막 나오고 갈등이 계속 불거졌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화해가 됐지만 여전히 뭐 그렇게 관계가 좋지는 않겠죠. 근데 최근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뉴스가 10월 10일에 나왔었던 뉴스인데 이 세덱스 2025 요 자리 배치에 이목이 집중됐다. 도대체 어떻게 자리가 부스가 배치가 되었길래 이런 내용이 나오냐? 이 부스 배치도를 보시면요. 여기 보면 SK 하이닉스가 일단 이쪽에 배치가 돼 있고 삼성전자는 부딪힐 일 없는
멀리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곳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는 어느 쪽으로 공급을 합니까? 하이닉스로 공급을 하죠. 삼성으로는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하이닉스랑 친하기 때문에 뭐 근처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뭐 당연히 뭐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한미반도체가 여기 없어요. 그죠? 한미반도체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여기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삼성과 떡하니 붙어 있단 말이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이미 과거에 사이가 안 좋았었던 시점은 뭐 2010년, 2012년이니까 뭐 1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담당 인력들도 지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수요가 폭증하는 시점에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삼성과도 계약을 틀 수 있는 배경이 열리지 않았나,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삼성전자 쪽으로 한미반도체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의 밸류는 더 좋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미반도체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관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도래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인 측면은 오픈 AI와 AMD 쪽으로 이제 시장이 확대가 되죠. 점유율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뺏겼지만 시장이 확대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잃어버렸던 부분을 어느 정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HBM이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 메모리 중심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FC 본더 얘기했죠. 플립칩. 네, 이쪽으로도 매출이 다각화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이 열렸고, 실제적으로 AS 이쪽으로 공급 계약이 나온 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딩 방식이 3D 패키징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으로 앞으로는 전환이 될 거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한미반도체도 공장을 증설하고 공격적인 행보를 가져가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TC 본더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위를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영역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많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미반도체가 잘하고 있는 내용,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주주가치 제고. 여기에 대해서 소각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사주 매입, 이런 내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매입도 물론 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이게 가능성이 크진 않겠지만 삼성전자 쪽으로도 이제 TC 본더, 하이브리드 본더 매출이 나올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이렇게 닫아놓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 한미반도체 주가는 우리가 긍정적인 흐름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분석을 끝으로 영상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점유율이 뺏기면서 지금 약간 꺾여 있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200일선을 확실히 넘어서면서, 자, 최근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급격한 거래량과 함께 큰 상승이 나와줬었죠. 그래서 월요일 시장에 만약에 어느 정도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그렸었던 이 박스권 내에서 이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으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얘가 대장주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든지 마이크로소 웨이퍼 절단하는 거, 그리고 뭐 마이크로, 그리고 EMI 전자기파 차폐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이쪽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EMI 차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뿐만이 아니라 뭐 6G나 저궤도 위성,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쪽으로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성 면으로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훨씬 더 높은 밸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아직 정점에 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긴 한데, 단기간 고점에 와 있는 시점이 좀 부담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정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조정시마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올 때마다 오히려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우리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한미반도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 대장주를 보셔야 됩니다. 똑같이 조정이 올 때는 대장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월요일 장이 어떻게 결과가 날지는 저도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조정이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응 전략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공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산업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100% 확실한 결과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근거 있는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조정이 오더라도 차분하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성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섬이 나미텍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